자, 안녕하세요. G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토요일 3시 56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CCS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실까봐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손실 중에 보유하신 분들이 있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고 왜 이 부분에서 주가가 빠졌고 그러면 또 왜 이 부분에서는 오르기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과거를 통해서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이 부분에 고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왜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일러드리면서 월요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정확히 규칙대로만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목은 산업을 보면서 움직였을 때 가장 화려하고 안정적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접근해라 그리고 접근해라 두 번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엔 파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축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CCS 손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어떤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있었던 펀드 매니저 시절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거 하나하나 상세히 다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이때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매수를 해라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입니다. 공시사항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까요? 월요일은요. 시간의 잔량이 상한가 잔량이 80만 주잖아요. 그죠? 월요일은 상한가를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은 타이트하게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CCS입니다. 자,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자, 3월 4일. 왜 이런 말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경영권 분쟁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정확히 3월 5일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박사의 피시포소스 이야기가 끝날 때를 대비해서 바로 끝나자마자 월요일 날 이런 경영권 분쟁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어딜 향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를 어디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면 답이 나와요. 기업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언제요? 12월 13일 이야기 해놓고 1월 26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이 취소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해드렸어요. 왜? 후배 녀석들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IR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취소 나왔다고 미리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 꺼냈던 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들의 이제 주가에 관련된 이 부분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따 이 영상 같이 볼 건데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고 하면 4월 30일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그죠? IR 활동 할게요. 취소하고 나서 급등 나오죠.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이때에 대한 모든 반대 매매가 나간 상태에서 그죠? 대주주의 투명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왜? 이 종목은 본업이 뭐죠? 방송사잖아요. 충북방송. 방송사는 사실 정부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서 자, 대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죠? 요 부분에 반대매가 나가고 1월 26일 날 기관 IR 활동한다고 하고 결국은 이들은 4월 30일로 연기해 버리죠. 그리고 정확히 경영권 분쟁은 언제 나오죠? 맞습니다.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를 향하는 김현탁 박사 초전도 물질 LK99에서 황을 섞은 피시포소스를 맞아요. 시연한다. 이 말 끝나자마자 3월 5일 날 바로 이야기하죠. 경영권 분쟁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죠?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부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연봉을 보세요. 자, 2012년 12월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인데 뭐였죠? 반기문 씨 관련주였죠. 반기문 씨가 출마 안 합니다라고 하면서 고가에서 쭉 내려왔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보통 이 종목은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1,000원에서 시작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을 쉽게 뚫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맞아요. 이 부분을 뚫고도 쭉 내려와 버리죠. 결국은 뭡니까? 이들의 잔여물도 남아 있을 거고 인물을 관련해서 권영환 교수를 썼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는 다 알았다. 그죠?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 건가 중요한 거죠. 4월 30일까지 변동폭을 이용할 텐데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사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급등주 그리고 작전주 이런 관련주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부고요. 대부분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사이클을 이해한 다음에 접근하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논리에 대한 방을 제가 이렇게 운영 중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방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7월부터 정말 이 금전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아니, 이런 어떤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때로는 이런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시장과 산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애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손실을 오히려 확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판을 보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게 바라면서 제가 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방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10억이 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CCS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이슈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죠? 신성델타테크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초전도체로 접근 안 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는 이런 종목도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사건은 산업군이다. AI 산업군, 반도체 산업군, 2차전지 산업군.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강연에, 즉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예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주식타짜 안교수 제 개인 채널입니다. 여기 와서 구독하시면 되고요.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궁금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4일 이전 유상증자 완납 시 파시고 다시 접근하시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부분만 최초에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아, 맞아요. 이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게 리튬, 에코프로와 금양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죠. 이때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때죠. 자, 5월 달부터. 자, 테라사이언스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이 말을 해요. 자, 여기 잠깐 뒤로 가볼까요? 이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자, 다시 한번 더. 아, 맞아요. 이 테라사이언스 종목은 왜 안 들어오는 확신을 갖냐면 자, 이때 말씀드리면서 뭘까요? 테라사이언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일치됐죠. 테라사이언스가 어떤 거죠? 이걸 공부방에서 제가 다룹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어서 공부방 링크 주소까지 같이 보내드릴 텐데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이쪽으로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다루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테라사이언스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 구조를 리튬 사업한다고 해놓고 대주주의 반대 매매를 이끌어내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역시나 초전도 퀀텀 에너지, 퀀텀 포트 권영환 교수가 있는 이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빌려가면서 얘도 편입으로 하면서 주가 급등을 이끌어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힌트가 두 가지 등장한다고 했죠. 뭡니까? 명동사채 담보대출권자가 CCS의 담보권주와 똑같았고 전량 매도를 일으켰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죠. 정확한 시나리오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요 부분에 요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또 다시 급락해서 다시 단기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놀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좀 더 봅시다. 자, 그리고 이때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일단 하면서. 자, 봅시다. 돈 들어와도 얘네들 3월 4일날 있을 미국 물리학회는 좋은 거 아니야? 미국 물리학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한테 경계를 해요. 그거는 퀀텀 에너지 이야기고요. 권영환 교수는 LK99예요. 퀀텀 에너지는 뭡니까?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을 가져다가 피시포소스 새로운 물질을 3월 4일날 미국 물리학회에서 기주 연설한다 하잖아요. LK99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뭡니까?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를 향하는 것처럼 하지만 고점을 날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서 2월 23일 CCS 뭐라고 합니까? 시초가 영상을 통한 부분처럼 유상증자 이슈로 인한 고가 영상, 이거 고무반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 일정 전 고가, 반기문 관련된 테마 형성 시기 고가, 저항, 4월 3일까지의 변동성 거래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4월 30일 유상증자, 즉 이 IR 활동이 있다고 했죠. 이때 연장이 됐잖아요. 4월 30일로. 그리고 경영권 분쟁도 5월 달에 마무리되잖아요. 이들의 의도는 4월 30일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3월 6일 날 CCS. 자, 손실 중인 분들도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 봅시다. 이유는 똑같은 흐름이다. 경영권 분쟁 이슈 나왔죠? 그리고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 끝나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바로 나오죠. 아카이브 관련된 호재성 이슈 몇 거래일 등장될 거예요. 왜? 똑같은 이론이니까. 자, 결국은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요. 4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실폭을 확대하는 타점에 대한 거래를 하고요. 과거 시나리오를 똑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만일에 6,700원까지 가만히 놔둔 다음에 6,700원 가면 좋겠네요. 자, 갔을 때 본전 플레이만 하실 겁니까?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뻔히 드러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의 거래를 통해서 6,700원의 주가가 간다 하더라도 나는 12,000원에 대한 평가 금액, 12,000원이 갔을 때는 평가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제를 유도한다고요? 진짜 꼴보기 싫고요. 시장에 왜 그런 난잡한 것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경각심을 날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는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공부를 해야 됩니다. 8706.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작전주는 작전들 머리 위에서, 그죠?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하는 겁니다. 8706으로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의도를 전부 다 알았죠, 우리는. 앞으로도 알 수 있겠죠. 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종목의 리스트도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연말에는 반드시 기부합시다. 여러분들 수익을 분명히 많이 내셨을 때는 힘든 사람들,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연말에는 꼭 그런 이벤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CCS 상한가죠. CCS 많이 다뤘습니다. CCS 굿, 타점 굿.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돼요. 왜? CCS만 시장에서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HLB, 간암, 신약 쭉쭉 올려드리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이따 제가 어떤 교육을 다루든지 일주일에 3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3번에서 4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 라이브 남겨둘게요 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다루지에 대한 부분을 후반 영상에 제가 첨부해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큰 판을 보고 시장을 보는 접근이 필요해요. 자, 며칠 전부터 분석 자료 이렇게 쭉쭉 올려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자료집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항상 이론을 자 이렇게 8억 4천까지 8,400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범생들 몇 분 있는데요. 자 쭉쭉 올려드리면서 CCS도 간간히 계속 다루는데 타점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면 언제부터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지 보십시오. 자 계속 지금 2월 28일, 2월 23일 검증위원회 반박한다. 권영환 교수 이런 건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1월 2일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11월 2일을 보십시오. CCS 초전도체 관련 땡겨서 보세요. 우회 상장할 듯.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시작하는 작전주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힘들게 썼는데 오늘부터 상한가 직행합니다.
자, 어떤 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렸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자, 또 추가 급등했다. 이게 언제입니까? 날짜로 따지면 11월 7일부터 이 시나리오를 다 일러드렸죠. 그죠? 왜 여기를 지켜낼 거라고 했죠? 이때 매각을 한다. 이걸 다 교육에서 알아요. 매각을 한다. 근데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퀀텀 에너지에 근무하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불러들일 거다. 퀀텀 에너지에 반박을 한다. 권영훈에서 등장한다. 반대 매매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테라사이언스와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테라사이언스 영상을 찍으면서 정확히 일러드렸죠. 유상증자 들어오는 날 분명히 고봉을 찍을 거니까 한번 파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박사가 LK99에서 황을 섞은 피시포소스를 이야기하자마자 얘네들은 분명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사실 초전도 물질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공모방인데요. 반드시 먼저 들어오시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LK99든 초전도체든 놀라운 물질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본인의 트위터 상단에 일론 머스크 2차 전지 반도체 모든 부분에 쓰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다. 손실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물질이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도 요번에 또 등장하죠. 3월 6일. 언제죠?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 끝나고 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특허 출연권에 대한 거를 거부한 게 아니고 아직도 심사 중입니다. 언제? 지난 LK99를 등장시켰을 때 그걸 가지고. 그죠? 자, 세 번째. 울산대에서도 초전도 논문을 게재했죠. 중앙대에서도 논문을 게재했고 어떤 시나리오죠?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런 신성 델타테크를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도 그죠? 긍정과 부정에 이끄는 이 권영환 교수의 의도는 뭡니까?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맞아요. 새로운 물질입니다. LK99가 아닌 다른 퀀텀포트에서 새로운 거를 우리는 개발했습니다. 또 이론을 반박하죠. 결국은 뭡니까? 신성 델타테크에 끌려다니기 싫어요. 이거잖아요. 이들의 머리를 그대로 해석하면 4월 30일까지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 등폭을 반복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손실률을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의 이 가격이 갔을 때도 12,000원에 대한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쥐고 가면 크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날립니다. 그런 거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에 대한 손실을 줄여가는 과정을 우리 공부방에서 한번 다뤄봅시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LK99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죠? 진위 여부가 나기 전까지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맞습니다. 축제는 즐겨야 되겠죠. LK99라는 부분에 황을 섞은 물질인 피시포소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도출화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LK99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황산납,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황산납 관련주가 3배, 4배 올랐죠. 역시나 이번에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이 있다고 하죠. 이 부분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CCS 4월 30일 이전에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 이 부분은 펀드 매니저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탐방을 몇 번 보내봤어요. 어차피 이 종목도 충북방송이라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탐방을 통해서 어떠한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아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 자료도 받아가시고 공부방 필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황산납. 과거의 황이죠. 자, 피시포소스 황업체 한 곳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3배까지 급등 나왔는데 역시나 탐방을 통했더니 어떠한 부분이
이 업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님들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는 없죠. 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에서 자세히 이 종목에 대한 그 재무 구조나 어떠한 부분이 수혜주로 언급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돈을 내면서 뭘 해봤는데 손실만 발생된다 이런 말에서 제가 3년 전에 펀드 매수 생활 그만두고 이 심심풀이로 해서 제가 금융권 세미나, 연기금 세미나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7월 20일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에코프로머티 보십시오. 큰 종목, 산업을 읽으면서도 CCS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러프하게 하더라도 2567%입니다. 결국은 단기가 아니에요. 이런 손실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의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고, 모든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우리는 행동은 느리더라도 뭡니까? 뭘 가지고 있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증권사 6군데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 종목, 이걸 제가 이번에 연기금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갖게 됐어요. 사실 신성 델타테크도 초전도체 하는데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과 엔캠이라는 종목을 두 개를 했는데 정말 두 개 똑같이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전구체를 다뤘던 게 에코프로머티, 전해액을 다뤘던 게 엔캠, 세 번째에 이차전지 핵심 소재, 이 부분을 제가 다룰 건데, 자, 한 두 종목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 먼저 자료 받아가시고 공부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자. 가장 중요한 건 후배 녀석들한테 말할 때나 세미나 할 때도 똑같아요. 연기금 애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합니다. 큰 판을 읽어라. 산업의 사이클을 읽어라. 그들의 머리를 읽어라.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으면 종목을 찾을 수 있다.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머티라는 거 잠깐 볼게요. 자, 요 부분이죠. 자,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세요. 요 부분이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려야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으로 끌어올렸죠. 1월 11일 날 급락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은 전해액이에요 라고 하면서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이러면서 1월 11일부터 얘기를 했는데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얘기했던 게 제가 신성델타테크였어요. 왜 신성델타테크 얘기를 했을까요? 왜 얘기를 했을까요?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죠? 그 영상 잠깐 볼까요? 별거 없습니다. 급등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자, 신성델타테크 41,150원에 2차전지 배터리통을 만드는 애인데 작년에 금양과 에코프로 오를 때 오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교육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1,150원에 그래도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날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방에서는 단순히 종목만 다루지 않아요. 아시죠? 산업을 잇는 사이클을 통해서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떠한 작전이 포함된 종목들도 분명히 테라사이언스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머리통을 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세력주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들도 분명히 시장의 산업군을 만나야만 오른다. 금리 인하기의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부방에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CC 공부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보내주시고요. 스팸 문자 걸릴 수 있으니까 중복적으로 막 이제 같이 보내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CC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